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황대헌은 39초 854, 임효준은 39초 919의 기록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남자 500m에서 메달이 나온 건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이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함께 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우리나라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곽윤기, 서일아, 김도겸, 임효준으로 구성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헝가리와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로 골인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초반부터 선두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쳤으나 20여 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진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선 우리 선수들끼리 충돌하면서 메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양대 산맥인 심석희와 최민정은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최민정은 4위로 경기를 마쳤고 심석희는 실격 처리됐습니다. 동시에 최민정의 3관왕과 심석희의 개인전 금메달 꿈도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방한해 양측의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 방남합니다. 문 대통령과 평창 폐막식에서 만날 북대표단은 김 단장 외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6명으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도 겸하고 있는데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어서 방남 자체는 가능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됩니다. 앞서 방한이 결정된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내일 저녁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평창올림픽 미국 선수단 경기 관람과 폐막식 참석 등 다양한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활동과 메시지에 따라 향후 북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방카 고문과 북한 대표단 회담에 대해 미국 측은 만날 계획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탈북 여성들과 만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북미 접촉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북미양 측이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25일 평창 폐막식을 전후로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될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을 심화시켰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포송차에서 내려 포송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한 우병우 전 수석.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우 전 수석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주요 혐의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의 미르 K스포츠재단 비위 사실을 묵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위를 알면서도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심화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려고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은 민정수석의 위세를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고발 요건이 미달되는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와 국감 증인 불출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들 좌천성 인사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점검, 국조특위 증인 불출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활동 종료 뒤 고발됐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주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스 관계자와 측근들도 하나같이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에 이어 부인 권영미 씨 모두 재산관리인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병모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물론 법원도 결국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재산관리 자료에는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의 차명 지분 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 김재정 씨 사후 다스 지분 상속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여러 정황상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한 것도 검찰의 결론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의 흐름을 조사 중인 검찰은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 돈이 당시 대선 정치 자금으로 쓰인 정황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과 홍은 플래닝 모두 이 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 내리고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정부가 오늘 GM 측과 만나 한국 GM 회생을 위한 자구책과 경영 개선 방안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한국 GM에 대한 조건부 신규 투자엔 찬성하는 반면 기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출자 전환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고영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한국 GM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와 GM사의 협의가 시작된 겁니다. 앵글 사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증자 참여와 신규 투자, 담보 제공,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은 선 실사 후 지원입니다. 그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실사를 먼저 하는 게 저희들 우선이다라는 게 저희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 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GM의 회생엔 힘을 보태겠지만 GM의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까지 우리 측이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을 한국 GM 사태 처리에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도 GM이 타당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GM에 대한 대응과 군산 경제 지원 문제 모두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인천시가 불확실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GM 노조 측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인천을 찾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직접 고용인력은 만여 명, 1차 협력업체 고용인력은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수출 역시 인천 지역 수출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인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가 한국GM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 이어 노조 측과도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한국GM이 부평 공장에 신차 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약속하고 내수 시장과 수출 물량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인천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인천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에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한국GM의 비중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단위 문제로서만 할 수 없는 중앙 정치권에서 인천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또 배려와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때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한국 GM 문제가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 과제가 되어 있는 GM 그쪽에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주 지역 내 각 분야 대표들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 뒤 종합한 인천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김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4만 가구. 서울시는 2022년까지 5년간 2배인 2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12만 가구에다 민간이 공급하고 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를 더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중 14만 5천 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합니다.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 정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물량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 촉진지구 종전에는 5,000평방미터였는데 2,000으로 축소를 해가지고요. 좀 더 사업 절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아지도록 했고요.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을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노량진 고시원 매입, 세운상가 청년주택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 주택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택 1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간 국비를 포함해 5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별도로 2조 원 규모의 시민 펀드도 조성합니다. 시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뒤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북한 선적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유류 밀거래로 의심되는 환적 활동을 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적발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종 2호와 닝더 078이라는 선박이 마주한 모습을 P3 초계기가 포착했다며 사진 넉 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두 선박이 호스를 접속한 상태에서 승선원들이 갑판에 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확인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6년 연속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독도 도발 행사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해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OBS 기경우 최백진 기자가 제작한 창사 9주년 특집기획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가 제31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치유 환경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해법을 모색했다며 경인 지역 방송인 O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 부문에선 SBS 김승태 기자의 우병우 전 수석 차량, 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단독 보도가, 또 지역 뉴스 부문에선 MBC 경남 김태현 기자의 민간 구급차 불법 영업 실태 연속 보도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가 많았죠.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건조함을 달래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 주로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고요. 이 지역으로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오후부터, 영남은 저녁부터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도 8도 선으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높겠고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도 강릉이 10도 등으로 포근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등으로 대체로 10도를 웃도는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눈이 그치고 나면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고요. 기온도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